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2월 25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대표주 부품주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드디어 6100이 6100이 깨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6100 장중에 6100을 훨씬 넘어섰다가 종가로는 이제 6100이 조금 안 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주 독특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참 저도 궁금한데, 그리고 어제 제가 서울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거짓말한 셈이 됐는데,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예언처럼 이렇게 맞추고 이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건데, 이 생각과는 다르게 어제 테마가 계속해서 오늘도 지속이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왔네요. 서울 반도체, 서울 바이오시스 두 개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테마로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대부분의 괜찮은 종목들은 다들 이제 가격대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가치 투자 측면에서 투자를 하기만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회사들이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쪽을 좀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대표주 부품은 기아의 미국 조지아 생산량이 500만 대, 연평균 34만 대 정도 생산한다 그래요. 그래서 900만 대 생산이 이제 달성이 됐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에 투자하고 밸류업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되겠고요. 지금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HL만도, 이런 KG 모빌리티까지 해서 자동차 쪽하고 자동차 부품, 미국하고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크게 피지컬 A에 관련이 없는 업체들도 같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다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들인데, 그게 결국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는데, 자,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는 이 테마는 왜 올랐느냐?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다가 피지컬 AI 관련된 이야기를 저기를 하겠다, AI 데이터 센터를 차리겠다. 그것도 거기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아리백을 충족하는 형태로 아마 그 데이터 센터는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만금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10기가 정도라고 얘기하죠. 원자력 발전소 한 6개 정도 되는 분량이 될 거고요. 그런 형태의 그 전력 공급 계약 PPA 같은 것들도 법령의 진행에 따라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그 반도체 업체들이 손대지 않는데 자동차 업체가 먼저 이제 그 새만큼에다가 첫 발을 내딛는다는, 선수를 친다라는 의미가 좀 있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지 않다. 좀 약간은 업종은 다르지만, 우리가 먼저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어떤 정책적인 그 지지를 받기에 좀 좋은 행동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2028년, 2030년 이런 식으로 마일스톤을 세워놨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이제 충분히 데이터 센터를 통한 연구라든지 노력들이 탄력을 받게 되고, 또 엔비디아하고 협력도 어느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밑에서 아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덕분에 이제 무슨 그 현대 관련된, 예를 들면 그 오토에버 이런 회사들도 있죠. 그런 회사들도 관련 주로 괜찮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 올랐죠.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해서 6,100선까지 돌파했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덕분에 6,000선이 잊혀졌어요. 6,000 돌파가 잊혀졌습니다. 6,000이 되게 꿈의 수라고 생각됐고, 이게 작년 중반기까지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였는데, 5,000도 얘기 없었는데 지금 8,000 이야기가 쉽게 나오고 있어요. 외국의 전망으로는 7,500 얘기했을 때도
사실 그게 좀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8천 얘기가 좀 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은 없겠죠. 근데 8,000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3배 넘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8,000선쯤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평균 PBR이 2를 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만보다는 높아지지 싶은데요. 제가 대만은 1.9 정도로 봤었는데 그게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미국은 뭐 절대 못 쫓아가죠.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밑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독일이나 대만보다 더 위에 있는 시장 크기가 돼버렸어요. 8인가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크기라는 것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금 올라가면 올라갔다 또 떨어지면 또 한참 또 밑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성이 항상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큰 전망들을 좋은 전망들을 받고 있다 이 정도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6,000 돌파, 6,100도 돌파했었다. 그리고 거래대금 두께 유동성이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정부의 구조 개편으로 계획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뭐 여수나 여천 쪽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속해서 그런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석유화학 분야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넉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결정적으로는 사실상 중국의 생산 과잉, 그 시설 과잉 서비스, 그 시설 과잉 자체가 원인이 된 거니까 사실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그 업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조조정의 정체적인 속도와 그리고 전체적인 업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가 결국 이 석유화학 전체 시장과 종목들의 주가를 좌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선 전력 설비 역시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미국의 756kV죠. 그 시설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뭐 AI 데이터 센터라고 PPA 저기죠. 그 전력 구매 계약이라고 부르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발전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거죠. 물론 한전에다가 그망 이용료는 내기는 되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해서 선언적으로 우리가 아리백을 좀 강력하게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이 PPA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PPA 하는 것들을 법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책적으로 그런 특별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지원하는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선 전력 설비 오늘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가온전선도 뭐 그렇고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뭐 오른쪽으로 거의 급격하게 어마어마한 급격한 급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력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사실 좀 좋은 해석 잘 골라서 섹터에서 잘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는 글쎄요, 뭐 가는 놈이 간다고 가는 놈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고점에 대한 위험성들은 늘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 고점에 대한 주의들은 조금씩 계속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의 굉장히 강력한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니다. 이런 분들도 장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주요 테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피지컬 AI 현대자동차하고 그 AI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계획들하고 더불어서 조지아 공장 미국의 생산
뭐 이런 부분들이 엮여서 뉴스가 되어 나오면서 이 섹터를 강력하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증권하고 석유화학은 약간 뭐 장세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피지컬 AI, 전선 전력은 어떻게 보면 한 토막입니다. 하나의 큰 범위 안에서 같은 그물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바라봐 주시고 한쪽을 끌어올리기는 다시 다른 쪽도 끌려져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또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오갔었던 정유하고 LPG 쪽은 지금 미국하고 또 이란하고 쿵짝쿵짝 어떤 식으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핵 관련된 부분들을 양보하는 선에서 협의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면서 이야기가 좀 쏙 들어갔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마찬가지. 더 이상 이제 지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익 실현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게 지금 상승과 하락의 어떤 주제들이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대세로 가는 것들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좀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종목들을 잘 선정하시면서 올라가는 새들도 보시면서 괜찮은 녀석들은 따라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 가겠지만 좀 조심은 하십시오. 계속해서 간다고 해서 걔네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6천이잖아요. 8천까지 간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뭐 종목들을 아주 잘 선정하지 않으시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하면 자 30% 먹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뭐 펀드를 사지는 않겠지만 직접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펀드로 생각해 보시면 6천에서 8천 올라가는 사이에 먹을 수 있는 게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8천만 올라간다고 해서 되게 지금까지 올라간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면서 시장을 잘 관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